대한민국이 마침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항공모함 기술력을 선보이며 중국은 물론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미국마저 뛰어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해군 대형 수송함 독도함에서 성공리에 진행된 차세대 고정입 무인기 이 드론 운영 전투 실험은 한국 해군이 미래 항공모함 운영 능력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으며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실험이 단순히 미래 가능성만 시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에 다다랐다는 평가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의 해양 팽창 전략에 맞서고 미국 항공모함조차 한 수 배워야 할 새로운 운영 개념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은 세계 해상 전력의 판도를 뒤흔들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인데요. 먼저 그 출발점으로 최근 공개된 차세대 고정입 무인기 이 모하비의 독도함 이륙 실험은 대한민국 항공모함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독도함은 만재 배수량 1만 9천 톤에 달하며 일반적으로 대형 상륙함으로 분류됩니다만 이번에 고정입 무인기 이착한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함에 따라 충분한 항공전력 운영 능력을 확보한 사실상의 경항공모함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한국의 탁월한 기술력과 도전정신이 드러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하비 무인기는 미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차세대 드론으로 개발 중이며 크고 무거운 탑재량을 자랑합니다. 활주로 길이가 제한된 함정에서 이륙하고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모하비 무인기가 독도함에서 성공리에 날아오르자 중국과 미국은 일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기존의 수직 이착륙형 무인기만을 함정에서 운영해오던 해군들 사이에서는 한국 해군이 기함격인 독도함을 무인항공 플랫폼으로 탈바꿈했다라는 놀라운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하여 대형 플랫폼 함정에서 이륙 실험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미 수차례 항모 훈련을 반복하며 주변국을 압박해왔고 미국 역시 강력한 핵추진 항모 전단을 내세워 해양 패권을 공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도전은 경항모급 함정에서도 충분히 고정입 무인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실증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중국과 미국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을 진수하고 이 함에 탑재될 신형 스텔스 전투기 잼35까지 공개하며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이에 맞서 무인기 중심의 미래 해전 운영 개념을 착실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항모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운영해도 이착함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커서 상대적으로 유인 전투기에 치중하는 구조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하비 같은 고정입 무인기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미중을 동시에 놀라게 하는 가성비 최고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해군은 독도함에 이어 차기 대형 수송함 마라도급 2번함 및 경항공모함 사업 등을 통해 함재기에 적합한 비행갑판과 경납고 그리고 무인기 전담 운영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지 실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투작전에 투입 가능한 무인기 운영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해 나갈 것이 자명합니다. 몇 년 뒤라 해도 한국이 보여줄 완성형 경항공모함은 중국의 거대 항모와 미국의 핵항모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효율성과 운영 유연성을 지니리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하비 무인기의 전투력 또한 강력합니다.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이는 웬만한 지상, 해상 목표물을 초토화할 수 있는 정도의 화력, 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인기기의 조종사 안전 문제에 대한 부담도 적고 장거리 침투나 기습 공격에도 탁월한 장점을 보입니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정찰 감시 기술과 결합된다면 향후 한국 해군이 보유할 무인기 전력은 단순 공격을 넘어 장거리 정찰 임무에서부터 잠수함 탐지, 이 대수상함 공격 지원에 이르기까지 이 폭넓은 운영 스펙트럼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세계 해군을 대표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아직까지도 무시무시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핵추진 항모만 해도 10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항모마다 탑재된 함재기의 숫자만 해도 타국 해군의 전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적인 우위가 항상 질적인 우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이번 독도함 무인기 운영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은 대형 핵항모 없이도 차세대 무인기와 첨단 전력 운영을 조합하면
충분히 미국도 긴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향후 한국이 추진하는 경항모 또는 중형항모의 최적화된 무인기 함재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이 자랑하는 전통적인 대형 항모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스마트 항모 개념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미국 항모가 10만 톤을 넘나드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해도 그 운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천문학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무인기와 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상당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제성, 효율성, 그리고 신속 대응 능력은 기존 회전 패러다임을 뒤엎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중국 또한 자신들의 해양 패권 확장을 위해 수많은 항모와 구축함을 빠른 속도로 건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숱한 함정들의 유지, 보수 비용과 운용 리스크가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글로벌 최강 수준으로 평가받는 조선업 인프라를 활용해 고성능 군함과 상선을 수월히 건조, 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았습니다. 나아가 미국 해군 항모 전단 일부 지원 함정의 수리 사업도 수주해내며 세계적 위상을 입증해 보였으며 잠수함 분야 역시 KSS-3를 필두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기반에서 출발한 한국이 항공모함 건조 능력을 조금만 확장해도 중국이나 미국을 능가하는 하이브리드 항모 운영 능력이 단숨에 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중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역량과 이순신 장군의 해전 DNA를 보유한 한국이 이제는 미래 해전의 제1 요건으로 꼽히는 무인 항공기 운영에서까지 독보적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독도한 무인기 이착함 실험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발전된 무인기 혹은 경항공모함에서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까지 운영하게 된다면 동아시아 해상 권력의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한반도 연안 방어에만 치중하던 조선 수군의 개념을 이제 완전히 뒤바꿔 대양을 누비는 대양 해군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한국의 급부상을 예의주시하며 스파이 활동까지 동원해 한국 조선 해군 전력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항모가 부산에 기항했을 때 중국인 유학생이 불법 드론 촬영을 벌이는 등 중국 측의 정보 수집 행위가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해양 패권 경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동아시아에서 한국 해군의 역량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 조선업과 손잡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자체 조선업이 약화된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새롭게 대형 항모를 수십 척씩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단순한 미국의 하청 공장이 아닌 미국의 기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이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으며 새로운 역학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핵심에는 바로 차세대 경항모 사업과 무인기 운영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한국의 항모와 무인기 역량 앞에서 긴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울돌목에서 수많은 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쥔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정신, 그리고 세계 최강의 조선업 기술력과 21세기형 무인기 전투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물은 분명 새로운 해군력을 창조해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쉽게 가능하지 못했던 한국 해군의 잠재력이며 이제 그 잠재력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한국의 해상 전력은 전략적으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에 엄청난 규모의 주문을 한 놀라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라는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함과 항공모함 수를 늘려도 한국이 이미 앞서가고 있는 이 무인화, 자동화, 고효율화 노하우는 쉽게 흉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SLBM 발사가 가능한 KSS-3 잠수함 전력까지 더해지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강력한 해상 전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될 때 한국의 미래 항공모함은 지금의 중국 항공모함과 미국 항모를 동시에 위협할 절대적 카드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국, 그리고 대규모로 숫자를 늘리고 있는 중국 해군 사이에서 가성비, 기동성, 유연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한국의 독자적인 항모 전략은 곧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해양 안보 지형을 급변시킬 강력한 태풍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독도함 고정이 무인기 이륙 실험은 단순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이 미래 해상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마련한 획기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전세계 해전사를 바꿔놓았던 거북선을 창조해냈던 정신을 계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빈약한 해군력을 딛고 일어나 21세기에는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첨단 해군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은 대한민국 항공모함이라는 이름 앞에서 새로운 해상 패러다임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이며 세계 정상급 조선업으로 무장한 잠재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2대의 항모를 나란히 세워 무력과시를 하건 미국이 거대한 핵추진 항모로 하늘을 가득 메우건 간에 한국은 기술과 운영 방식의 혁신으로 그들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독도함 무인기 운영 시범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한국 해군이 열어갈 새로운 시대는 작지만 강한 진정한 의미의 해양 강국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신감을 갖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항공모함 보유와 무인 함재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해내고 있으며 한국판 모하비 프로젝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해전혁명의 전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겠지만 충무공의 정신과 압도적인 조선,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은 머지않아 해양 패권의 핵심 축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금 울돌목에서 그랬듯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확고한 승리를 일구을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자고 하면 살 것이다 라는 장군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한국형 항모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양을 누비며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 항공모함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용은 중국을 뛰어넘고 미국마저 부러워하는 초현대식으로 온 지구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을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